안녕하세요. 작품으로 보는 관점과 깊이 그리고 시대를 주제로 발표할 국어과 김명은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그림 한 장 때문입니다. 2월 달에 같은 연구회 활동을 하는 선생님께서 이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키스의 신부라는 작품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올드 코리아라는 책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올해 그림과 영어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신부라는 작품인데 사회적인 억압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림과 비슷한 시도 있어요. 전설도 있고요. 시와 전설요? 소개 좀. 서정주의 신부라는 작품이랑 확시부인당 설화가 있어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저 신부가 충격적이었던 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림 그린 작가가 외국인이에요? 당시에 당연하게 보였던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낯설게 보였겠어요. 아이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시대별로 문화별로 또 계별로 감상이 다를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저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각 교과에서 또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아니면 지역별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반응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신부라는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 하면서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다가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이 세 가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 기준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근거입니다. 이 관점은 수평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이렇게 다양성과 그 다음에 융통성,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수직의 관점에서 논리성, 정교성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문화적 배경은 다양한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취 기준을 엮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부라는 그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동일한 화제는 결혼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양, 서양, 그리고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그림, 음악, 문학작품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어로 듣고 말하고 쓰는 그런 모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도 능숙할까요? 아니죠. 누구나 한 번, 아니 여러 번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친구가 뭐가 냉동실에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치 냉장고에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시 아니 뭐가 냉동실에 있냐고 물어봐. 아니 김치 냉장고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김치 냉장고에는 냉동실이 없다. 라는 걸 김치 냉장고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문제, 인식의 문제를 학생들이랑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몇 년 전에 친하게 지냈던 미술 선생님의 수업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요. 그 선생님께서 나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 나무, 그 다음에 뭐 봄의 나무 이런 이미지를 학생들이랑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서 나무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랑 한번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나무의 이미지를 표현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도 표현하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리셨을까요? 이렇게 잎이 다양한 그런 나무를 떠올리셨을까요? 아니면 열말과 맺힌 이런 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리셨을까요? 자,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나무의 단면을 자른 나이테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나무 밑동만 표현한 친구도 있고요. 뿌리까지 표현한 친구도 있고 뾰족뾰족하게 표현한 친구도 있고 나무의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표현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고 보니까 아이들도 하는 감탄사와 함께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그 나무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대상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인 화제, 결혼으로 들어와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결혼식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친구, 없다는 친구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꿈꾸는 결혼식 수영장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스몰 웨딩 아니면 정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화려하게 여러 사람 다 초대해서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에서 남자친구들 중에서 한 반에 4~5명 정도는 와이프가 차려주는 아침상에서 같이 아침을 먹는 모습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 또 과거와 현재가 닮은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역시 결혼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에서 또는 각 시대별로 결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림이랑 문학작품, 노래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관점과 거기에 더해서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가 그림을 표현할 때 본인이 이런 결혼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양한 형식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본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관점이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5개의 그림 중에서 좀 의견이 일치했던 그림은 요거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제목도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부의 표정이 너무 암울해 보여서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키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둘 다 나뉘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는 화려한 색채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옆에 병풍도 쳐져 있고 그래서 뭔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이런 걸 그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신부의 표정이 엄청 뚱하고 뭔가 좀 여기 안에 혼자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것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긍정적인 이유는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기 애완견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예전이나 요즘이나 애완견을 많이 기른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의외로 이 여성의 머리 부분에 이게 뿔이기 때문에 이 여성을 요괴처럼 그려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본 친구들도 있었고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여자분이 임신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혼전 임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테르 루벤스가 그린 루벤스와 이사벨라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긍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있고 남자분이 여자분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여자분의 표정은 괜찮지만 남자분이 좀 권태로워 보인다, 되게 무덤덤해 보인다 라고 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 샤갈의 이 생일이라는 그림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달랐는데요. 둘이 입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 여성분은 혈색이 있는데 비해 이 남성분은 고개가 꺾여 있고 얼굴이 좀 창백하기 때문에 이 남성분은 죽은 사람이라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아니면 또 죽었지만 이렇게 아내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애틋하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라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엄청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도 생각하네? 이렇게도 생각하네? 라고 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그 다음에 그 관점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림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결혼을 주제로 한 시와 음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그걸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주장을 작품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있는지, 어떤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뒷받침 근거는 무엇인지를 학생들이랑 살펴보고 하나 더해서 시대적 관점까지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썼을 거야. 아니면 이 작품에 나타난 시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라는 활동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정주의 신부 같은 경우에는 매운죄가 되었다, 폭삭 내려앉았다, 초록죄 다홍죄로 내려앉았다,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의태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찾았었고요. 나태주의 결혼 같은 경우에도 별 하나가 이게 신랑 신부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사람이랑 만났으니까 따뜻해져서 결혼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걸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은 왜 쓸쓸한 여자가 사내 옆에 서야 되냐, 반대할 수는 없냐, 그리고 왜 꼭 외로운 사람이 만나면 따뜻해지냐, 아니다. 외로움이 만나서 더 외로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또 축 결혼이라고 쓴 봉투를 들고 초상집에 갔다. 이 시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앞서간 남편 곁으로 가니 얼마나 기쁜가 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기쁠까?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와이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신랑이 뒤를 따라서 왔는데 이 와이프는 이미 본인의 첫사랑과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20년 전에 먼저 간 남편 곁으로 가는 게 과연 즐거운 일일까?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무송 노래나 양혜승 노래나 이런 노래에서도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찾아보고 그 상황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또 닮은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각각 작품을 살펴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림과 뒤에 나온 시, 노래가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개의 그림이 뒤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그림의 이런 부분은 이 시의 이런 부분과 같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답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관점과 깊이, 시대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마무리는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지금 한쪽에서는 6으로 보고 있고 한쪽에서 9로 보고 있는 그 자신의 관점이 과연 옳을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진실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적인 관점을 봤던 것처럼 이랬으니까 이랬을 수 있어 라고 상대방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림, 시, 음악으로 아이들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수업이어서 저도 행복했고 아이들도 행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의 제재만 활용하지 마시고 다양한 제재, 그림, 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영상이든 이런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셔서 학생들과 풍성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